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진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겠습니까? 예. 또 한 해가 시작됐네요. 2024년도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잘 취득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 받으셨고요. 그죠? 오늘 자료를 받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기본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요, 11월 달, 12월 달에 기초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7주 과정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프린트 위주로 해서 핵심 내용들 보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1월, 2월 과정인데, 요거는 기본 과정입니다. 요 7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살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뼈대를 만들었다면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살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혹시라도 처음 합니다 하시면 요 과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과목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과목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는 과목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1교시 것만 들으셔도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교수님은 다 듣고 오세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중개사법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주 마지막 부분에요, 경매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 경매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제가 스튜디오 촬영해서 위에다가, 앞에다가 붙여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들으셨나요, 혹시? 1월 1일 날, 저번 주에 우리가 쉬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번 주 신정이라서 쉬었거든요. 그날 누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좋은데,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가서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요 기초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 그럼 오늘 안 들었으면 집에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것도 하시고, 요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중개사법만 하란 말이냐? 당연하죠. 다른 과목 필요 없어요. 중개사 과목만 고득점 나오면 2차는 그냥 합격됩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거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차 과목 뭐가 있고, 2차 과목 뭐가 있고, 2차 과목 우리 과목이 고득점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8주 마셔야 됩니다. 또 내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이제 1월, 2월 달, 첫 진도 들어갑니다. 첫 진도 들어가는데, 자, 일단 오늘 또 처음 하신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핵심 내용, 기본 뼈대 잠깐만 말씀드리고 진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 과목은 1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입니까? 하면 2차 과목. 1차 과목 두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 2차 과목, 우리 중개사법 있고,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요 중개사법에서 기본 8점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4점 나왔다 하더라도 요렇게 해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공법에서 8점 나왔다 그러면 요거 4점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공법 8점이 거의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80점 정도 받으시려면 우리 중개사법 과목만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8점 받으셔야 되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이 과목에서도 100점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하면 수급 조절 위해서요,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합격자 수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 정답이 예컨대 4번인데 1번이라고 막 우겨요. 관리공단에서 막 우겨가지고 정답 4번 찍은 사람 다 X 처리하고, 우리는 1번으로 할 테니까, 합격자 수를 조절할 테니까 4번 찍은 사람들은 소송하세요 하고 지금 배짱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지금 심판 들어가고 소송은 들어가는데 이거 언제 될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깽판성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깽판성 문제에서는 우리가 소송해야지 정답 처리되는데, 송송하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온다 하는 거. 그리고 풀지 마세요. 예, 손대지 마세요 하는 문제가 또 한 3문제, 4문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으시면 한 90점 정도, 이 정도 받으실 거예요. 물론 95점 작년에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요거는 실력으로 맞추시고 2문제를 찍은 거예요. 찍은 게 맞았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1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4개를 다 찍었더니 맞더라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기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8점은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서 받아야 된다. 이 기본 생각 가지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사법인데요. 요 중개사법은 요 화면 보시면요. 크게 3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쭉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쭉 가볼게요. 자, 3파트인데요. 요 과목이에요. 3파트인데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제3편 중개 실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편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요 공인중개사 법령 여기에서 보통 24개에서 30문제, 작년에는 2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편에서는 보통 5개, 6개, 7개, 8개 정도 나오는데 작년 8문제.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도 5, 6, 7, 8개 정도 나오는데 작년 7문제. 이렇게 해서 작년에 7개, 8개, 25개에서 40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3파트로 나눠지는데 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면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요, 사무소 오픈, 개설해서 이것을 구청에다가 등록을 해요. 자, 등록하려면 요건을 가져야 되는데,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시험 봐서 일단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또 전문교육, 실무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도 받으시고, 사무소 건물도 얻어가지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용어 정의에서 무엇이 됩니다 하면, 여기 나온다. 개업, 공인중개사 돼요. 개공. 줄여서 개공이라고 합니다. 등록하신 분은 뭐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했다는 거예요, 개업. 쉽게 해서 개업. 개업해서 이제 등록하신 분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무등록이 아니라, 등록해서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자, 개업 공인이 되시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중개 보수, 복비를 받고요, 보수. 그 다음에 중개를 계속 반복으로 업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오로지 누구이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 처벌되죠. 그래서 등록을 하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하시고 의뢰인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도 지켜주시고, 비밀, 중개 계약,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할 때에 어떻게 또 해야 되고, 물건 설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설명한 정도로서 설명서 작성은 어떻게 하고, 거래가 되면 거래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또 대금을 예치합시다. 또 금지 행위는 중개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금지 행위. 어떤 게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복비를 초과해서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짓 행위, 사기치지 마시고, 매매업을 하지 마시고, 중개업을 하시는데 사고 팔고 매매를 업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불법 불합하고 협력하지 마시고, 중개일행과 직접 거래하지 마시고, 쌍방대리 하지 마시고, 기타 등등 33조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가 나오거든요. 요건 하지 말고 나머지들은 하시는데, 중개 사고 났어요 하면 돈도 물어줍니다. 배상할 책임. 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도 하나 미리 들어놔야 돼요. 그죠? 업무 보정도 설정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중개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나면 복비 받을 때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범위 내에서만 복비 받으시고. 자, 개별적으로 자격증 취득해서 요건 가지고 등록해서 중개 업무 합니다. 출장 가시면 개공끼리 이제 개별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협력 단계로 가면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동 중개하기도 하고,
또 개공의 단체,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협회도 구성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그래서 상호 협력도 나오고요. 8장의 보칙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보충하는 규칙이에요, 보충. 그래서 포상금 제도. 여기에 숨은 간첩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 등록증 빌려주고 자격증 빌려주고 이런 나쁜 사람들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돈 줍니다. 포상금 얼마 줍니다. 건당 50만 원. 또 행정수수료, 행정청에다 등록할 때 돈 내세요. 시험 보실 때 돈 내세요. 어떨 때 돈 냅니까? 6가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돈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있어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면 수십 개가 나와요, 수십 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그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고발해 주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질서 교란행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여기에다가 신고해 주세요. 그 중에서 진짜 간첩들, 진짜 나쁜 사람을 신고 고발한 자는 포상금, 돈도 건당 50만 원 준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돼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서요, 자격증을 빌려준다.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시킵니다. 자격 취소 처분. 등록증을 빌려줘요. 등록 취소 처분. 취소. 그 다음에 정지. 업무 정지라든가, 그죠? 소속 공인 중에서 할 때는 자격 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뭘 잘못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형벌이 나옵니다. 형벌. 진짜 잘못했을 때. 그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또 하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징역. 깜빵 갔다 오셨나요? 자, 어쨌거나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 깜빵도 갈 수도 있다는 건, 요 과정 들으신 분들은 3년, 3년짜리 누가 있어요? 누가 3년, 3년짜리예요? 대충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중개업을 하는 자, 어떻게 처벌된다? 3년천. 자격증 빌려주고 빌려받아요? 1년 1천. 그죠? 거짓행위 사기쳐요? 1년 1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유에 따라서, 그죠? 3년 3천, 1년 천. 여러 가지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입니다. 쉬워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해서 등록해서 개공이 된 상태에서 중개업무 수행할 때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하고 위반했을 때 다 처벌된다는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25문제 정도, 그죠?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 파트는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라는 말은 공부를 안 해도 맞춘다는 뜻이 아니고 공부를 같이 했을 때 비교적 점수가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쉬운 거지 본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하시고 남들도 열심히 하셨을 때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공법 시험보다는 점수 잘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무조건 다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깽판성 문제 아니면 다 맞추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이것은 요 법이 따로 있고요. 공인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법이 2개가 있어요. 공인사법하고 신고법하고. 이 2개를 묶어서 법령이랍니다. 법령 부분이 있고 실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작년에 8문제 나왔는데요.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건물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토지 건물 매매되면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전월세,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해도 신고하세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신고하세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여기도 간첩 신고하면 돈 받듯이 요 법을 위반하는 간첩이 또 있어요. 부산 먹을 걸. 나중에 가서 외우시게 됩니다. 그 간첩 신고하면 또 돈 줘요. 보상금 제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 토지 땅에 대해서 투기를 많이 한다. 땅 투기. 또 투기에 우려가 있다 했을 때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려요. 허가구역 지정. 자, 누가 지정해요? 누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허가구역 일정지를 지정하죠. 지정되면 모든 토지 거래를 다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덩이 큰 거에 대해서
투기가 될 만한 거래. 어떤 거래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사행위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 투기할 수 있는 거래 같으면 미리 허가받으라. 실수요자이면 허가가 나와요. 그럼 허가받고 거래를 하시면 되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허가 안 나오면 둘 사이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제도. 그다음 외국인은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신고법이 구성이 되고요. 실무는 실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실점무. 그래서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할 때 실제로 의뢰 받아가지고 물건 조사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물건 확인을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영업은 어떻게 하고 거래가 되면 계약서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실무 쪽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관련이 된다 안 된다 다 관련이 됩니다. 예, 우리 중개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른 과목에서 시험을 봐서 전문의식을 습득을 해서 등록을 하고 우리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른 과목 시험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러니까 민법 왜 봅니까? 하면 민법을 알아야지 부동산이 뭔지를 알고 매매계약이 뭔지를 안다. 그런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공부하신대요. 그렇죠? 농지법은 또 어느 과목이요? 공법. 공법. 그래서 임야도 중개하고 임야에 분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임야 중개하더라. 자, 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장사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묘가 있는 임야 같은 걸 중개하더라. 논밭, 과수원 같은 거 중개할 때 공법에서 공부하시는 농지법 아셔야지 중개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임대차 중개할 때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지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은 또 어디서 공부하시는 겁니까? 하면 민법 시간에 민사 특별법으로 공부하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시험을 자꾸 요즘 나오는데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민법에서 하시는 거죠. 실명법 등기할 때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다 넣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 받아야 됩니까? 친구 이름 빌려서 등기 받아도 됩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야 되죠. 실명법. 자, 그래서 이것도 민법에서 공부하시고 민법 다 민사특 민법. 그래서 요 실무 쪽은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지 정리가 되는구나. 반대 해석을 하면 다른 과목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 경매 물건도 우리가 입찰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하고 경매 대리업 쪽인데 요것을 제가 스튜디오 찍어가지고요. 주임법, 상임법, 요 집합건물법은 요거 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 놔두시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업은 촬영해서 요 과정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요 크게 세 파트로 있더라. 출제는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난이도가 쭉 나오는데요. 작년 시험 문제 기준을 했을 때 손대지 마세요 또는 손을 대더라도 깽판 부릴 거니까 정답 처리 안 해줄 겁니다 했던 한 문제 포함해서 5개 정도는 손대지 마세요 하는 게 있어요. 손대지 마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요까지 다 하겠다 하게 되면 3개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 사법고시보다 더 많은 분량의 공부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이 5개 손을 조금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자체가 고급스럽고 좋아서 난이도 상이 아니라 풀지 말라는 문제, 어거지성 문제. 저기 구석에서 나오는 거. 전혀 중개 실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저기 구석에서 틀리라고 되는 거 있고 또 우리 실무하고 평소에 보던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답이 나오는 그걸 강요하는 거 그런 것들
버린다. 난이도 중, 하만 잡아도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 중, 하는 확실히 잡는다. 그렇게 하셔도 80, 85, 90까지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월, 12월 달에는요, 암기장, 암기노트 프린터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냥 싹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1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죠?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묶으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버리고 그러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묶으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요 암기장으로 활용해서 그냥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1, 2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정리, 오늘 봐신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그 프린트도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묶으셔가지고 또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기본 점수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문제가 매주 10문제가 나가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원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매일 시험을 봐야 되겠다. 수업의 긴장감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서 원장님 주관으로 10문제씩 과목별로 이제 문제 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민법은 뭐 5문제, 6문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중개사법은 매주 10문제. 이거는 수업 다 끝나고, 한 10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 드리고, 쭉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간단히 하고, 확인하고 집에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학습 노하우가 한 20점, 30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따라만 가셔도 합격 다 되실 거예요. 요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 자,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냥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숫자는 뭐냐면 여기에서 5점 수업 시간 통해서 50% 한다 하면 여기서 60% 한다. 여기서 70%, 80%, 90%, 그다음 구치기에서 90점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방에 다 100%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그 이제 단계별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서 맨 첫 진도 들어갑니다. 맨 앞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예.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요 과목입니다. 맨 앞에 제1장 해서 이제 총칙이 나와요. 기본서 맨 앞 페이지가 몇 페이지부터 나오죠? 22페이지부터 나오죠? 22페이지부터 맨 앞에 제1위에 가시면 제1장 총칙 이렇게 되죠. 총칙이란 말은 가장 기본적이고 총체적인 규칙이다 그 말이죠. 우리 법은 앞에 총칙이 나오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각칙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각칙을 보충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칙이라고 그래요. 보칙.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합니다는 것을 벌칙이라고 해요. 벌칙. 그래서 우리 과목은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 가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벌칙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기본 내용 총칙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제2조가 용어의 정의, 제3조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논리의 출발점은 이 중개 대상물에서 다 출발해요. 중개 대상 물건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죠? 요건을 갖춰서 요건에서 이제 제2장 요건에서 무엇을 일단 보셔야 된다. 시험 보셔서 무엇을 따셔야 돼요? 공인 중개사회증을 따시고 또 전문 교육 제도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실무 교육, 전문 교육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건 가져서 사무소 개설, 오픈해서 이것을 구청에 가서 등록합니다. 등록은 제3장에 가서 나와요. 3장에서 등록이 되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자 되는 거예요. 개공인가 되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 중개업은 뭐냐? 중개업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복비를 받는데 어떠한 복비를 받는다? 일정한 보수.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 좋은데요. 법에 정해진 딱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를 계속 반복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요건 갖추고 등록하신 우리 개업 공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등록을 안 했어요. 무등록 상태에서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처벌되죠. 우리 중개법 최고형 3년 3천. 자, 그래서 오로지 우리 전문가들만 직업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그 말이야. 중개상 물건. 오케이. 한마디로 부동산인데 여기 이제 토지가 나오고 건물이 나오고 법제 3조에서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시행령제 2조에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해서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다. 일반인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기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총칙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기본 개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잠깐 보실까요? 화면 잠깐 보시면 요 공인중개사 법령인데요.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조라한 내용들을 기본 뼈대를 공인중개사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등록해서 중개업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기본 뼈대를 공인중개사 법에서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 요 법에서 딱 정해놔요. 기본 뼈대 1조부터 51조까지 기본 내용을 여기다 정합니다. 본칙이 있고 부칙이 있어요. 요 본칙은 본래 내용을 정해놓는 거고 부칙은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이러한 내용, 이 법은 공포되고 바로 시행한다 또는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붙여놓은 규칙이 있어요. 부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 중심적인 내용을 법에다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 명령으로 즉 시행령의 형태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또 정해집니다. 38조까지 있고요. 또 아주 세부적인 거, 세부적인 규칙, 시행 규칙을 하는데 이거는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이것이 또 만들어집니다. 29조까지 있습니다. 각종 종이 쪼가리, 자격증 서식, 등록증 서식, 각종 종이 쪼가리 서식,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서 서식, 이 서식 종이 쪼가리는 다 누가 만듭니까? 국토부 장관이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이 서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 법과 명령이다 해서 이것을 법령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법과 명령을 다 묶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하고 이 조문수를 다 합하게 되면 한 118개 정도의 조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8개 조문이니까 민법은 1118조거든요. 민법은 1118조. 공인중개사 법령은 1000자를 떼면 118개 정도. 외워도 2시간이면 다 외웁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양이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24개에서 30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적은 양 가지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분량 가지고 많은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많이 판다. 말장난 많이 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만 가지고 시험장 바로 가시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함정 파악을 꼭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함정에 많이 당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시면 이 파트는 내용 자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해보시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이게 막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말장난 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좋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그 얘기인데 여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디테일하게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들으시다 보면 다 수업 시간에 다 연습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연습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말씀은 수업 시간에 연습할 때에 너무 지겨워하시면 안 돼. 너무 막 연습할 때 막 지겨워하시거든요. 야,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느냐. 이게 너무 지겨워하시면 점수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법과 령을 법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제1조 목적 들어갈게요. 기본서 22페이지 제1조 목적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요. 시험에 이 부분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볼게요. 이 법은 왜 만들었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합니다. 정해요. 요렇게 일해라. 요렇게 요건 갖춰라. 일을 할 때 제대로 해라. 위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자, 정해가지고 중개 대상물 부동산은 누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뭐 같은 의미로 얘기하면 부동산 전문가만이 중개 대상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요.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전문가가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전문성을 높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는 거예요. 육성. 자, 그래서 결국은 국민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쉽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요, 비전문가, 무등록인 자, 불법 불학화가 마구마구 중개업을 합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격증도 없이, 등록도 없이 불법 불학화가 막 중개업을 합니다. 전세 사기 발생이 됩니다. 자, 국민 경제에 이바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개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요, 금액도 크고, 워낙 사회적인 가치도 크다 보니까 이것을 함부로 중개하지 마라. 누구만 할 수 있다?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 중개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중개업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죠? 건전한 쪽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사고 안 날 거니까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될 거예요. 국민경제에 이바지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나이스 브라보. 아이고 쉬워라. 자, 시험 문제 낸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면 어떻게 내실까요? 이걸 시험 문제 낸다면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어디서 정확하게 정해서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OX. X인지 그런 식이에요. 공정하게 중개하는 건 맞는데 법 제정 목적에 공정성을 높인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법 제정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면 O 한다, X 한다? X 하셔야 돼. 중개가 아니라 뭐다? 중개업이걸랑요.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요 이제 용어 정의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달라요,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시험장 갔더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연습들 그렇게 하시는데 목적은 생각보다는 시험 문제 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포인트만 정한다, 전문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정전, 업제. 남쪽은 정전이 있다, 없다, 업제. 좀 유치합니다. 오늘 처음 하신다면 유치한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통과. 통과. 남쪽은 정전이 없어. 정전, 업제. 그렇죠? 북쪽은 정전도 있고 북쪽 동네는 핵폭탄도 있는데 우리 남쪽 동네는 정전이 없어요. 핵폭탄도 없고 정전, 업제. 그런가 보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용어 정의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100%.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가요. 그래서요,
나 달달달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달달달 외우셔도 돼요. 나 정확하게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음 푹 놓고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용어입니다. 자, 중개. 중개는 무엇을 중개라고 하죠? 자, 좀 매우 쉽습니다. 중개는 중개하는 거고, 중개업은 직업으로 하는 거고, 개업공인자 개업하신 분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직하신 분이고,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이 취직하신 분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그런데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는 이 파트는 절대로 정직하게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반드시 디테일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중개.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개. 중개는 제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제3조에서 오로지 우리 전문가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을 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거래라든가 사고 파는 거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교환하는 교환 거래라든가 임대차 거래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거래한 행위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래가요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 형태가 수십 개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죠?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민법 나와야 돼요. 민법. 지상권,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 지역권, 토지에 관한 권리. 전세권,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의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도 부동산 담보물건이죠. 이런 권리들 쭉 나와요. 네? 그렇죠? 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쭉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이죠. 얻고 잃어버려 바뀌어지는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 거래가 되도록 알선. 흥정을 붙여서 청춘 남녀 속에 알선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듯이 부동산 이 거래 행위를 우리가 중간에서 거래가 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중개. 라고 제2조에서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스. 자, 그래서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을 매매한 임대차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 시험 문제 X. 매매한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체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동산 질권에 대해서 질 잡고요. 전당포에 가서 동산 질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행위를 알선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 행위에 해당이 된다. 오, X. X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산 질권, 전당포에다가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알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동산 중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재미삼아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 재미삼아서 보실게요.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에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도, 매수인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을 우리가 알선, 중개했다면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중개, 줄여서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이 된다. 오, X. XX. X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매매에 대해서 알선을 해서 거래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줬어요. 라면 이것은 이 법상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제3조에서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 토지, 건물, 임목, 광고 이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말을 보통 생략을 해요, 생략.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자동차 매매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이 된다. 더 줄이면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럼 O 한다, X 한다. 이걸 X 하셔야 돼. 이걸 X 하셔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 되시면은 이제 시험장 바로 가셨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이건 보고 이해한 상태 시험장 갔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매매 알선하면서 중개다. 중개 해당한다. 오! 하고 틀려버려요. 근데 정답 보니까 X 돼 있어, X. 그럼 막 화를 냅니다. 야, 이거 중개 아니고 뭐야, 그럼 이거. 저만 재밌네요. 자동차 알선은 중개 맞잖아. 이렇게 되면 감정만 상해요.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중개법상의 중개는 어디에 대한 중개로 한정시키자. 중개 대상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을 중개라고 표현하고 한정시키자. 그 말이에요. 나이스 브로. 오케이. 그래서 중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권리 득입 행위를 알선의 중개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이제 쭉 갈게요. 중개업 세 글자, 요건도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자, 일정한 보수를 받는데 법에서 정해진 한도,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거래대금의 0.5%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하는 것을 위에서 말하는 알선을 어떻게 한다?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알선을 하는 것은 중개고, 그것을 의뢰받고, 보부받고,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4번에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이 있는 자. 그러면 개공인은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예전 시험 문제입니다. OX. X, 그냥 등록한 자예요. 자격증이 없어도 옛날에 등록된 분이 계셔. 그분들은 본칙에 규정하지 않고 어디다 규정한다? 부칙에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인은 모두 다 자격증 있는 자이다. 개공은 모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 OX. X. 개공은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다? 등록했다는 뜻, 그 말입니다. 옛날에 자격증 없이도 등록했었거든요. 근데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1985년도 이후부터 이제 자격증이 나가거든요. 그 이후에는 89년도부터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등록해줬고, 그 이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일찍 태어났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하고도 중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늦게 태어났잖아요. 85년도 다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을 따야 돼요. 하지만 이제 용어 정의상으로 개공인은 옛날 개공도 계시니까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무엇을 수행합니다? 중개업을 수행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계약서 쓰고 이거 다 하는 겁니다. 또 개공에 중개 업무를 모두 한다. 보조 도와도 주는 거지요. 자,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의 사원 또는 임원,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상무이사, 법인의 전무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 시험 자꾸 나옵니다. 포함.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무이사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요. 소공에 포함되니까 이 상무는 계약서를 쓴다, 못 쓴다? 쓴다. 자, 전무가 있어요. 전무이사 임원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이 전무가 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자, 소공에 포함이 된다, 소공에서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지 포함되는데, 그죠? 자격증이 없는 전무나 자격증이 없는 상무다 하면 소공에서 제외돼요. 그럼 계약서를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격증 있는 상무, 전무도 소공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또 개공의 중개부도 보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보조원. 보조는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를 합니다.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그렇죠? 뭐 장부 정리하고 대장 띄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하는 분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 보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하고 6번을 묶으시면 직원이단 말이에요. 소공하고 보조원 묶어서 뭐라고 한다? 고용인 그래요. 그렇죠? 고용인.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의 종류가 자격증이 있어요, 소공. 자격증이 없어요, 뭐가 된다? 중개 보조원. 오케이. 나이스. 네, 됐어요.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좀 쉴까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요 중개부터 좀 세부적인 내용들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